그 재난 문자가 원래는 중앙정부에서 대국민에게 직접 보내는 서비스이긴 한데 이제 요즘 지자체에서도 문자를 발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담당관들이 있어요. 재난문자 담당관들이 있고 이 담당관들이 이 재난에 대해서 CBS라는 그 문자 송신을 통신 3사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럼 통신 3사가 자기 기지국에 붙어 있는 모든 핸드폰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재난 상황을 전파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지진 문자는 수초 안에 도달해야 돼요. 지진 다 난 다음에 지진 났다고 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에 재난 문자가 안 오면 자다가 흔들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숙취 때문에 잤겠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지진이 온 게 맞나? 확인 전화를 해요. 119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19, 112 포털 사이트가 검색으로 폭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긴급 전화들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알람 기능으로 이제 알게 되면 별거 아니니까 자든지 숙취 때문에 자든지 네. 아니면 피난을 가든지. 맞아요. 재난 문자가 사실은 전국 가는 문자는 처음부터 하지 않았었고요. 지역별로 이제 테스트베드 실험을 좀 했던 거죠. 시범 운영을 했었는데 가장 처음 문자는 2004년도에 강원도 폭설이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원도 폭설 예보 문자를 재난 문자로 첫 발송을 했고요. 그 다음해인 2005년도에 통신 3사가 참여를 하면서 네. 전국으로 이 서비스를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그때는 도움이 됐고 지금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쵸. 폭설 예보 문자 되게 중요하죠. 내가 맞아요. 지금 차를 갖고 이동하거나 아니면 외출하면 안 되겠다는 의사결정을 미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큰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효과로 충분히 있었고요. 네. 하나 중요한 건 2004년도에 그 문자 서비스가 우리나라 최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초였어요.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 보내는 문자로서는 전 세계 되게 자랑스럽고. 그쵸. 예. 그쵸. 우리가 제일 먼저 문자 서비스, 재난 문자 서비스를 했잖아요. 네. 한 국가잖아요. 맞아요. 표준은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 개발 시도는 빨리 했지만 이거의 표준화, 전 세계화는 그때 한 발 느렸던 거죠. 지금 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재난 문자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재난 문자에 물이 들어가지고 재난 문자에게 그 더 도움을 받고 있는 걸 잊고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상 문자도 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설, 폭우주의보들이 하천, 범람. 네, 범람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이미 뭐 오늘은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저지대에 있는 차를 빼야 되는지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재난 문자 영향을 받고 저 있고요. 갑자기 특이한 것도 생각났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동물이 나타나도 마음의 준비라고 나타나면 괜찮죠. 맞아. 대응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우리가 많이 써먹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 때 확진자 한 명만 나타나도 난리. 나라가 들썩들썩 하던 찰나에 몇 번 확진자가 어느 동선을 따라서 어디를 갔다라는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왔었습니다. 진짜 최근 일인데도 오보가 났던 사건도 있었어요. 어떤 가장 잘 알려진 큰 오보는 2023년도 5월 달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관련해서 경보 발령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1시간 만에 오보로 확인돼서 재난문자가 다시 발송돼서 오보였다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서울 시민 전체가 북한 도발에 의해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혼비박산을 했어요. 담당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문자의 오류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공기처럼 쓰고 있던 재난 문자가 한번 오보가 되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이야. 계엄은 재난으로 봐야 될지 좀 궁금해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문자가 왔었나요 그때? 문자가 안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엄이 재난 문자로서 가치가 있나 없나의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재난 문자는 지금 그 행정안전부에서 소수의 담당관들이 문안을 CBS라는 형태로 제3 통신사에 보내서 발송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들이 한 번 누르면 2억 5천이 들어가는, 전 국민에게 문자를 보내면 2억 5천이 들어가거든요. 분명해요? 예, 한 2억, 번에? 예, 한 번 보내면 2억 5천 들어가는 이 문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큰 고민을 했을 것 맞아요. 같고요. 그리고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너무 많이 나갔고 SNS 확장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아는 상황이었지만 제 판단으로서는 계엄 상황은 국민에게 지대한 위험을 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가는 게 맞았으나 그때까지 시간과 처음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이게 어쨌든 국가 위기 상황이죠. 여전히 숙취가 숙취. 아니라 자고 있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쨌든 판단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계엄의 특성은 뭐냐면 한 번도 상정하지 않았던 위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 경험이 없었고 그럴 때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인간적 고뇌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네. 핸드폰이 없으면 못 봤죠. 근데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취학 아동도 있고 또 핸드폰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핸드폰이 있어도 3G 폰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재난 문자를 못 받으세요. 그래서 3G 인원이 보니까 최근 보니까 한 50만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아직 남아 있어요. 우선 3G 폰의 관리는 되게 사회적 비용이 좀 따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분들께서 5G로 그러니까 대세에 전환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3G를 위한 문자 전송 서비스를 따로 만드는 것도 예산이 들고요. 맞아. 그리고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건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고요. 다른 소비자들에게 가격으로 맞아. 전가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이제 개선할 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그 핸드폰에 보면 언어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설정 기능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감지가 될 거고요. 핸드폰이 지금 현재 5개, 5개 국어로 지금요? 번역이 돼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문자 문안을 살짝 봤었거든요. 지금 기술은 한글로 나갑니다. 그 영어로 매그니튜드 6.0 이렇게 주요한 부분만 영어로 약간 바뀌고요. 수치나 이런 그러니까 거. earthquake이라는 거, earthquake. 지진 earthquake, 그다음에 강도, 위치만 영어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공식 발표는 5개 국어 송출이 가능하고 25년도에 19개어까지 개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외국인에 대한 배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국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 중에 네. 재난 문자를 수신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되게 많이 있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우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 음성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단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은 이제 수어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동영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문자만 되니까요. 맞아요. 지금 수어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개선 방안으로 국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국가가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싶은 정보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실종자 가족을 찾고 있는 가족들에겐 이 문자는 엄청 중요한 거지만 맞아. 술 먹고 주무시는 분한테는 아, 되게 귀찮은 문자일 수도 있죠. 내가 뭐 그렇지. 찾아볼 수도 없는데. 그게 이제 바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오펜싱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오펜스는 네. 지역을 막는다라는 뜻인 건데 펜스를 치는 거예요? 치는 거죠. 오. 그래서 예를 들자면 A동과 B동이 인접해 있을 때 중간쯤에 사는 사람은 A 쪽의 문자도 받고 B 쪽의 문자도 받잖아요. 근데 핸드폰 안에 GPS가 있어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네. 문자를 받아도 저 지역의 얘기면 송출을 안 하는 거죠. 아. 그래서 핸드폰은 문자를 받았지만 나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줄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정보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 적용도 했는데요. 충북도청에서는 네. 하이킹 하시는 분들께 재난문자 서비스를 하는데 네. 인근 지역 주민한테는 안 보내고 탐방로 있는 사람에게만 보낼 수 있도록 지오펜싱에 의해서 이런 문자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만 문자를 받아서 산불이라든가 그런 알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은 재난 문자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국가 최고 위기 단계의 재난이냐 아니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뭐 여러 가지 등급들 그 기준들이 있긴 한데 행안부 내부 지침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생하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단 아직까지 발생했던 재난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것들도 있고 신종 재난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준들은 존재를 하고 있고 분류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행안부에 제안하는 바는 네. 그 재난 문자를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피로도가 높아서. 하지만 내가 재난 문자를 선택할 때 이런 종류별로 뭐 일반 문자라고 하더라도 나는 어르신이 있고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 찾기, 실종자 수색에 대해서의 정보는 받고 싶다. 하지만 뭐 화재 정보는 받고 싶지 않다. 나는 선택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면 피로도가 낮지 않아질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통신사하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 만드는 사업자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 핸드폰의 기능이니까. 문자에서 이렇게 기능을 쓸 수 그래서 있게. 그 핸드폰 그 개발자들과 얘기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2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20년 네. 동안. 총 20만 8천 건을 지금 곱하기 50원을 했어요. 네. 곱하기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2,500만 명을 네. 해보면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읽는데 한참 걸렸어요. 왜냐면 제가 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자그마치 260조가 나왔어요. 아. 260조 원의 가치가 있는 문자가 송출이 됐거든요. 이 문자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짧은 글 50원짜리 문자가 아니라 CBS라는 통신을 가기 때문에 문자 서비스만큼의 비용이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환산했었을 때 이 정도 260조 원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요즘에 모 통신사에서 해킹당해가지고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되게 사회적 떠들썩했었죠. 떠들썩하죠. 네. 그런데 이 세 개의 통신사가 20년 동안 네. 260조에 달하는 이 가치의 문자를 오. 무상으로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쓴 건 아닌 거고요. 물론 통신사는 썼죠. 하지만 이제 사회 구현 차원에서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통신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난만이 아니라 그들이 잘한 것도 있으면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주고 받을 때 가짜 뉴스나 아니면 이런 그 진실이 아닌 정보에 대해서 허위 정보에 대해서 SNS로 내가 확산하거나 그거를 다시 돌리고 재생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재난 문자를 받았으면 또 해제됐다는 문자가 올 때까지 우리가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해이해졌어요. 재난 문자가 오던 말던 이렇게 쑥 던지는데 안전해진다라고 올 때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내가
거기에 대한 위험을 계속 감지하고 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난 문자가 오보가 나거나 아니면 재난 문자가 늦게 왔었을 때 엄청난 질책을 해요. 정보가 잘못됐다라고. 수초, 수분 안에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관들이. 그건 되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것들은 신속성과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신속하려면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고 정확하려면 신속한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둘 다 잡으라는 건 어려운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그 비용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따져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재난 문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미국도 다 오보 문자도 존재하고 네. 혼란도 일으키기도 하지만 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재난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재난 문자에 대해서 뭐 잘못 나가거나 늦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너무 정부 탓을 할 게 아니고 네. 잘 시스템이 돌아가겠구나 가고 있구나를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줘야 이 담당자들이 자신 있게 더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해서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해해 주고 너그러이 받아줘야 진짜 위험이 발생했었을 때 양치기 소년이 안 되고 양치기 소년이 되더라도 위험한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